1997년 8월 30일 서울시 잠원동 6호화 근처에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던 한 어린이가 누군가에 의해 유괴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괴당한 아이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는 잘 있어요. 현금으로 2천만 원 준비해. 그 이후에도 한 번의 전화가 더 걸려왔고, 당시 유괴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온 순간 발신지 추적을 시도했으나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4시 유괴범으로부터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발신지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발신지는 명동에 있는 은행 앞 공중전화로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으나 범인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죠. 그러나 그날 저녁 9시경 다시 한 번 전화가 걸려옵니다. 딸은 잘 있어요. 설마 신고한 건 아니겠지? 2천만 원 준비해. 발신지 추적 결과 명동에 있는 한 카페로 특정이 되었고, 경찰은 빠르게 해당 카페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여성 12명과 남성 1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카페에 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명 한 명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당 카페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용의점은 찾지 못했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찰이 해당 카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유괴범과의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유괴범으로부터의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고, 유괴당한 어린이의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하게 되었고, 당시 유괴당한 어린이를 찾기 위해 같은 반 친구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해당 어린이가 무사히 집으로 살아 돌아오길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때 유괴당한 어린이가 바로 박초롱초롱 빛나리입니다. 해당 어린이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지금도 박초롱초롱 빛나리 하면 그때의 유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7년 9월 8일 이날은 유괴당한 박나리 양의 생일이었습니다. 박나리 양의 어머니는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생일상을 차렸고, 해당 장면은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조속히 검거하고 박나리 양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했죠. 1997년 9월 11일 수사본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딸이 9월 1일 집에서 가출을 한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입니다. 아무래도 제 딸이 박나리 양 유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박나리 양 집으로 걸려왔던 유괴범의 전화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제보자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딸이 맞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범인이 있을 만한 모든 숙박업소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 20분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박나리 양을 유괴한 유괴범 전현주를 검거하게 됩니다. 유괴범 검거와 동시에 모든 방송국에서는 박나리 양 유괴범에 대한 체포 소식을 뉴스 특보로 내보내기 시작했고, 유괴범 체포 소식을 들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박나리 양을 유괴한 범인이 바로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 국민이 간절하게 바랬던 박나리 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유괴범 전현주는 자신의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이러한 유괴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경찰이 발신자 추적을 통해 알아낸 명동의 한 카페에서 신원조회를 할 당시 전현주도 해당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설마 만삭의 임산부가 범인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현주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괴범 전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